우리 지구가 새로운 대유행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위협의 근원이 달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는 약 38만 킬로로, 이는 적도 둘레를 10바퀴 돌 만큼의 거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달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우주 천체입니다. 더욱 두려운 점은 달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이 조수간만 현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달의 중력 덕분에 발생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중력이 지구의 지각판을 움직여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달에 관한 또 다른 비밀이 존재하는데, 이는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달이 지구로 떨어지는 수많은 운석의 근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석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미국 원주민인 호피족의 예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예언에 따르면 어느 날 하늘의 천상의 거처가 지구로 떨어져 충돌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파란 별이 나타나며 호피족 전통 의식의 끝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언이 달에서 온 운석을 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달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도 달에 반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향은 지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혼란 상태에 빠질 만큼 강력할 수 있습니다. 지구와 달 사이의 이 신비로운 연결고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구는 다가오는 일들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이 연결고리가 불안정한 미래로 가는 문을 열어줄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 지구가 달에서 비롯된 새로운 대유행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을 통해 이러한 두려운 비밀을 파헤치고 우주에서 닥칠 놀라운 일들에 대비해 보세요. 최근 과학자들은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2020년 달 표면의 야간 평균 온도가 갑자기 8도에서 10도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큰 변화는 현재 우리의 날씨에서도 드물게 발생하기에 더욱 놀랍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 변화를 거의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달의 온도가 지구에 사는 인간들과는 별다른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 현상은 코로나19와 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2020년 팬데믹이 발생하자 세계 곳곳에서 봉쇄 조치가 시행되면서 수백만 명이 집에 머물고 수많은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대기 오염 수준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106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 중 84%가 공기 환경이 현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늘 연무로 가득했던 중국과 같은 지역에서는 멀리 떨어진 산맥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온실가스 양이 상당히 변화했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지구에서 방출되는 열, 즉 열복사가 달의 온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열복사란 물체가 빛이나 전자기파 형태로 외부로 열을 방출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현상으로 인해 달의 온도도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느끼는 대부분의 열은 사실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먼저 대기에 흡수된 후 지표면으로 전달됩니다. 그런 다음 이 열의 일부는 다시 우주로 방출되어 주변 천체, 즉 달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우리가 겨울에 흔히 접하는 현상과 유사합니다. 맑고 공기가 맑은 날에는 복사냉각 현상으로 인해 지면이 더 차가워집니다. 열이 우주로 빠져나가면서 지면 가까이에 남을 열이 없기 때문에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구에서 방출된 열이 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상황을 바탕으로 인도의 한 물리학 연구소는 지구에서 방출되는 열복사가 감소하면 달 표면의 온도도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진은 2020년 팬데믹 봉쇄 시기를 활용했습니다. 전 세계 대기 오염이 급감한 이 시기를 통해 실험을 진행한 것입니다. 나사는 오염 감소가 달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달 표면의 6개 지역에서 온도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각 지점은 900에서 25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넓은 지역으로 이를 통해 연구진은 매우 세부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2020년 4월부터 5월까지의 엄격한 봉쇄 기간 동안 데이터를 분석했으며 이 데이터를 3년 전후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봉쇄가 달의 야간 온도에 미친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온도가 급격히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치 특정 고도 제한이 있는 듯 온도값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달 표면의 야간 평균 온도는 관측된 6개 지점에서 한 달간 810도 하락했습니다. 이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2020년 팬데믹의 엄격한 봉쇄 기간 동안 달의 온도는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봉쇄가 완화되면서 달 표면 온도는 점차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결과는 달의 온도 변화가 지구에서 방출되는 열 복사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달 표면 온도가 짧은 시간 안에 10도나 감소했다는 점은 놀라운 현상입니다. 만약 달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이 변화에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수십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달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이 미래에 대한 두려운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지구에서 방출되는 온실가스가 계속 증가한다면 방출되는 열량도 커질 것이고 이는 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맞습니다. 달도 뜨거워질 것이고 이는 달에서 기후 변화가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달의 얼음층이 될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달의 양극에는 얼음이 존재합니다. 2018년 인도의 탐사선 찬드라얀 1의 데이터는 달 극지방에서 얼음이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수집된 이미지에는 남극과 북극 지역에 얼음이 있는 곳이 녹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이는 지구에서 관찰되는 모습과 유사했습니다. 2024년 10월 2일 나사의 티모시 프린 맥클레너한 박사가 주도한 연구는 영국 물리학 협회의 IOP 퍼블리싱에 발표되었으며 달의 남극 영구 음영 지역뿐만 아니라 남위 77도까지 넓은 지역에 얼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연구는 달의 얼음량이 초기 예상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달 표면 아래 숨겨진 얼음의 정확한 양이나 얼음이 마른 토양 아래 묻혀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능력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발견된 새로운 지역에서는 주변 지역보다 얼음량이 최소 5리터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지구에서 방출되는 열량이 증가하여 달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 얼음층은 녹아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달은 거의 대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달 표면의 온도는 극도로 변동이 심합니다. 낮에는 110도 가고 밤에는 영하 117도 170도까지 내려갑니다. 일부 사람들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열이 유지되지 않아 달의 얼음은 절대 녹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열은 여전히 달의 얼음을 녹이고 물을 증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2018년 일본 연구팀의 연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팀은 아프리카 북서부에서 발견된 달 운석 조각에서 모르가나이트라는 광물을 발견했습니다. 모르가나이트는 지구에서는 흔한 광물이지만 달에서는 극히 드문데 이는 물의 존재하에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발견은 이전의 생각을 뒤집었고 달에 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획기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달의 물은 열로 인해 증발할 수 있습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달 표면 아래의 토양 1세제곱미터당 최소 18.8리터의 얼음이 존재합니다. 이 얼음층은 표면 바로 아래 몇 밀리미터 깊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 지구에서 방출되는 열량이 계속 증가하여 달로 전달된다면 달의 얼음은 확실히 녹아내릴 것입니다. 이는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실제로 지구는 단 한 달 만에 달의 온도를 10도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구가 달의 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달도 200만 년 주기로 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 우리는 현재 더 많은 열에너지를 달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만약 달의 얼음이 녹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시나리오 중 하나는 얼음 아래에 잠들어 있던 바이러스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 쥬라기 공원과 같은 상황으로 고대의 강력한 생명체들이 다시 돌아와 우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와 같은 위협을 지구에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영구 동토층에서 고대 바이러스가 발견된 사례입니다.
2023년 과학자들은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에서 48,500년 된 바이러스 샘플을 발견하고 이를 실험실에서 부활시켰습니다. 이 바이러스 외에도 13종의 다른 바이러스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13이라는 숫자는 음모론에서 세계를 통제하는 세력과 관련된 숫자로 불안감을 자아냅니다. 연구팀은 이 바이러스들을 좀비 바이러스라고 부르며 이는 공포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과학자들의 걱정스러운 표정만 봐도 이러한 발견에서 느껴지는 위협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바이러스 연구 전문가인 장 미셸 클라베리는 발견된 바이러스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바이러스가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라베리의 주장에 따르면 몇몇 바이러스가 수천 년 동안 생존하며 전염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여전히 얼음 아래 살아남은 다른 바이러스도 충분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명확한 사례로 2016년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에서 나온 탄저균 포자가 탄저병을 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탄저병은 20명의 사람을 감염시키고 2,300마리 이상의 순록을 죽였습니다. 만약 이를 막지 못했다면 급성 백혈구 감소로 인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북극뿐만 아니라 최근 과학자들은 티베트 고원의 빙하에서 약 1000종의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했습니다. 이 중 98%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종류로 밝혀졌습니다. 지구에서는 빙하가 녹을 때 고대 바이러스들이 부활하여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일이 달에서도 발생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특히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지구에서 방출되는 열량이 달에 영향을 미쳐 그곳의 얼음을 녹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온실가스와 에어로졸입니다. 이 물질들은 태양광에서 흡수한 열을 가두어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만약 지구 평균 기온이 19세기 말의 평균 온도보다 1.5도 더 상승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기후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지속 가능한 목표를 통해 온도 상승을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구 평균 기온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6년 지구 온도는 전 세계 대비 1.28도 상승했으며 전문가들은 2027년까지 이 기록이 깨질 확률이 98%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할 확률이 66%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구처럼 달의 얼음이 녹는다면 수백만 년 동안 얼음 아래에 숨어있던 바이러스들이 방출될 수 있습니다. 달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이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달에서 온 바이러스들이 운석을 통해 지구로 내려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 속에서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에서는 매일 수많은 물질이 지구로 유입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미생물과 바이러스도 포함됩니다. 대부분은 대기권에서 타버리지만 충분히 큰 운석이 바이러스를 동반해 지구로 도달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호피족의 예언처럼 하늘의 천상의 거처가 지구로 떨어져 충돌할 때 파란 별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파란 별은 호피족 전통의식의 끝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파란 별이 특정한 바이러스를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지구는 한때 달에서 온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는 1960년대 나사가 인간을 달로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던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나사의 저명한 과학자 칼 세이건은 달 표면 아래에 우주 비행사들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1969년 여름 아폴로 11호 승무원이 지구로 귀환했을 때 그들은 격리되었으면 달에서 가져온 암석 표본 역시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 격리 시설에 보관되었습니다. 나사는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대중들 사이의 우려는 여전히 커져갔습니다. 심지어 2020년 코로나19 사태도 우주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시작되었다고 믿고 있지만 영국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챈들러 위크라마싱이 이끄는 일부 과학자들은 이번 팬데믹이 우주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위크라마싱의 연구에 따르면 2019년 10월 11일 한 운석이 중국 동북부 초원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이 운석이 팬데믹을 일으킨 바이러스를 지구로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운석이 떨어진 장소는 최초 감염 사례가 보고된 우한에서 동북쪽으로 약 2000km 떨어진 곳입니다. 거리는 멀지만 과학자들은 운석이 지구에 접근하면서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고 일부 조각이 우한 지역에 떨어졌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야기가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가설은 판스페르미아 이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판스페르미아는 고대 이집트, 기원전 2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론으로 생명은 지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운석 속 DNA를 포함한 박테리아가 우주에서 왔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론은 생명이 무기물에서 저절로 생성되었다는 가설보다 더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우주에서 기원한 형제자매와 같으며 판스페르미아 이론이 사실이라면 팬데믹을 일으킨 바이러스가 우주, 심지어 달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우주에서 기원했으며 우리 인간은 우주 속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스페르미아 이론이 사실이라면 팬데믹을 유발한 바이러스가 우주, 심지어 달에서 왔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2019년에 물곰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수천 마리의 물곰을 탐사선에 실어달로 보냈습니다. 안타깝게도 탐사선이 사고로 달에 추락하면서 대부분의 물곰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러나 일부 물곰은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했습니다. 이 결과는 생명체가 강한 충격을 받더라도 생존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판스페르미아 이론이 현실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대기를 통과하는 약한 충격을 통해 생존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달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가 운석을 통해 지구로 유입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현재로서는 달에서 생명체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실험은 다른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달의 얼음층 아래에 잠들어 있는 무언가, 예를 들어 고대 바이러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는 지구에서 영구 동토층 아래에서 발견된 이상한 바이러스와 유사할 수 있습니다. 달의 얼음 아래에도 이러한 바이러스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달의 얼음이 녹는다면 이러한 바이러스는 우주로 방출될 수 있으며 지구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달의 바이러스조차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달이 관광지로 개발된다면 누군가가 달 표면이나 얼음층에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잠재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달에는 과거 문명에 폐허나 버려진 기지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달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낮지만 바이러스는 인간보다 훨씬 더 오래 생존할 수 있고 심지어 인류가 사라진 뒤에도 계속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남극 빙하 아래에서 동결된 고대 바이러스들이 깨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이 달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점점 우리 삶과 자연환경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산업화와 인간 활동에서 비롯된 온실가스와 대기 오염물질의 증가입니다. 온실가스가 대기에 축적되면 태양으로부터 받은 열을 가둬 지구의 평균 온도를 상승시킵니다. 그 결과 빙하가 녹아 해수면 상승과 해양 생태계의 위협을 초래합니다. 더 심각한 점은 이러한 열이 지구뿐만 아니라 달과 같은 인근 행성에도 영향을 미쳐 달의 얼음을 녹이고 고대 바이러스, 즉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병원균을 방출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히 행동하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기후와 고대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의 위협이 더 이상 허구가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숲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CO2 배출을 줄이며 재생 가능 에너지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배출량 감소와 우리가 마시는 공기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환경을 위해 모두가 행동하도록 인식을 높이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구를 우리의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안전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보호해야 합니다. 모든 개인과 공동체는 이러한 세계적 노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노력해 지구온난화를 줄이고 인간의 건강과 우리 행성을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지켜냅시다.